다음 주부터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합신총회 올해 주요 이슈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130년 아카이브 시간에는 안동교회를 만나봅니다. 선비정신과 개혁정신으로 무장한 교회의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3대 보수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기총 관계자들에 이어 한국교회 연합과도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CTS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CTS 뉴스가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주요 교단들의 총회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신총회부터 전망해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는 28일 제106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당초 2박 3일로 계획했던 일정을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하루로 단축했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회무를 진행한 뒤 폐회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될 경우를 대비해 한소망교회를 본부로 두고 인근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일산 명성교회를 예비 총회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자비량 목회 허용, 차별금지법 반대, 상회비 삭감, 전광훈 목사 이단 여부 등의 헌의안이 올라왔지만 일정 단축으로 각 부서나 위원회로 보내질 전망입니다. 또 회무시간 확보를 위해 선거도 부총회장 선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제106회 정기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오는 14일 경기도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회무를 진행하며 현장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 총회 임원과 각 노회 대표만 참석합니다. 총대들은 각 노회별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줌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회의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총회장은 현 부총회장인 김원광 목사가 무난히 당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임원 선거는 하루 일정을 감안해 전자투표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목회자 빈부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 총회 임원 선거 제도 개선 등 13개 헌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또 인터콥 최바울 대표,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 등에 대한 이단 사회비 대책 문제, 전광훈 목사의 신앙 연구 결과도 주목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울산에서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이어 예장 합동총회 제106회 정기총회 주요 이슈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오는 9월 13일 은혜로운 동행을 주제로 제106회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초 5일간 진행했던 총회 일정을 하루로 단축해 오후 2시 개회하고 당일 밤 12시 파회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울산 우정교회를 본부로 대암교회와 대화교회 등 3곳에서 분산해 회무를 진행합니다. 배광식 부총회장은 가급적 한 곳에서 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분산 개최하게 됐다며 안전하게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에 안전한 총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사히 총회를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한 기독교적 목소리를 좀 내려고 지금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모든 절차를 축소해서 진행합니다. 특히 모든 참석자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만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성가대 찬양과
성찬식은 생략합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울산대암교회 백광식 목사가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될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주다산교회 권순흥 목사와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의 경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장로 부총회장, 부서기, 부회기는 경합이 예상되며 서기와 회계는 단독 후보로 나서 특이 사항이 없는 한 당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본격적인 회무는 한나절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합기관 통합 추진을 비롯해 WEA와의 교류, 총신대 운영, 이단성 조사 등에 대해 제106회 총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백 년 넘은 교회들이 가진 역사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보는 한국교회 130년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개혁 정신과 타협을 모르는 선비 정신으로 무장해 역사를 이어온 안동교회를 박세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통의 한옥들이 들어선 서울 종로구 북촌마을.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앞에 안동교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1900년대 초 개화 사상이 퍼져나가던 시기, 당시 일본 유학생 혁명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힌 유성준 씨. 유 씨는 감옥에서 독립운동가 이상재, 이승만 등을 만나 복음을 접하고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복음이다. 감옥에서 나가면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구하고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할 수 있도록. 유성준 씨는 당시 외교관이던 박성봉 씨와 함께 학교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1908년 중앙학교 전신인 기호학교를 세우고 이듬해인 1909년 3월 7일 김창재의 집에서 처음으로 안동교회는 그 역사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내세운 정신은 개혁과 선비 정신이었습니다. 1920년 여성을 위한 여자 야학원, 1923년 다음 세대를 위한 유치원 등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개혁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회 지도층이 많아 양반교회라 불렸던 안동교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양반 의식을 내려놓고 낮아짐의 선비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제1회 평양신학교 졸업생 중 유일하게 상투를 자른 제1대 한석진 목사의 모습은 안동교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교인들 중에 하인, 장례식이 났을 때 하인집에 가서 시신을 염을 해줬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양반 의식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시 유일하게 선교사의 도움 없이 세워진 안동교회는 민족교회로 애국운동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3.1운동을 지지하는 12인 등의 장서를 낭독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이대 김백원 목사. 전국을 돌며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애국운동을 하다 체포돼 옥중 사망한 이윤재 장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선비 정신은 일제치하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교회 설립 1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안동교회는 선비 정신과 개혁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1년 교단 최초로 여성 장로를 선출하며 교회 내 여성인식 변화를 이끌고 2009년에는 국내 최초의 창작교회 오페라 구레네 시몬을 공연하며 기독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또 독거노인과 미혼모 등 사회의 소외 계층을 섬기는 한편 잊혀져가는 예전 의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온 안동교회. 12대 황영태 목사는 지금의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남다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구나. 적은 숫자로 모여도 그 활력이 있는, 그래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양반의 권위를 버리고 나라 사랑과 선비 정신을 실천해온 안동교회. 세상을 깨우고자 하는 발걸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기관통합추진위원회가 6일 2차 회의를 열고 한국교회 3대 보수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지형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이 각각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합 논의를 위해 지난 3일 한기총 관계자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며 한교연과의 대화를 위해 기관통합추진위원인 예장 백석 양병희, 예장 합동 고영기 목사를 위촉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한화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교총 회원교단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봉준 사진가가 히즈 아이즈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전에는 요르단과 이란,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과 몽골 등 20여 개국의 풍경이 담긴 43개의 흑백 작품을 전시했으며 성경 역사와 관련된 장소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3개년을 계획 세워서 작년, 올해, 내년 해가지고 사진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사진집 발간하기 전에 홍보 차원에서 전시를 3번 하는데 그 2번째 전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그 자체의 그 작품을 한번 칼라를 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흑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가는 지금까지 사진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비신앙인들이 사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작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CTS 스마트 교육재단이 K-스피킹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이수연 씨가 최고의 한국어 강사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베트남의 동티엔 등 4명에게 우수상이 수여됐습니다. 한국어 말하기상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아지마가 대상을, 터키의 제렌 등 7명이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교육재단 감경철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앞으로 스마트 교육재단과 함께 글로벌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학교 기도 불시운동 연합집회 더 웨이브가 수영로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는 말씀대로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집회에서는 청소년들의 간증과 찬양, 코로나 종식과 부산 지역 학교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수성노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선교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킹덤 얼라이언스 윤치영 목사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먼저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수성노회 남전도회 연합회는 오는 12월까지 베트남 산간지방 소수부족교회에 우물을 설치하는 선교 사역을 펼칠 예정입니다. 포항 오천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방송인 조회련 집사를 초청한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조회련 집사는 간증을 전하며 예수님을 알게 된 후 허무함 가운데 있었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감사가 찾아왔다고 말하고 나 살았네 등의 찬양곡을 전했습니다. 지난 1951년에 설립된 포항 오천교회는 지난 70여 년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지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와 전킨기념사업회가 제3회 전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최은수 버클리 GTU 연구 교수는 미 남장로교 파송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실존적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최 교수는 미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호남에서 큰 선교적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로 남북전쟁에서 선교사들이 겪은 고통이 호남의 아픔과 맞닿아 있다는 것과 선교사들이 후천년주의에 입각해 역사적 책임을 다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국 남전도회연합회가 김제영광교회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는 소강석 총회장이 졸장부인가 대장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 시간에는 지난 회기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실시해 김제 새순교회 임성철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대 통합으로 드린 감사 예배에서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목사는 주님을 영접하는 세리장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창립 49주년을 맞은 순복음 춘천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디지털 영상 음향 장비를 구축하고 예배당을 미디어 홀로 리모델링해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가 제20회 평신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앙연회 최종호 감독은 멸망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교회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영생을 소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회장 연규철 장로가 예배 회복을 위한 비전교회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으며 여주지방 비전교회 후원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달째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의 영업 종료 시간이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모임 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또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 동안은 최대 8명의 가족 모임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풀릴 11조 원의 국민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 대부분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 경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추석 전후로 지출이 몰리게 되면 물가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물가 대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기 질을 개선시켰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봉쇄 조치를 펼치고 여행을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유엔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남미, 남아시아 전역에서 초미세먼지가 최대 40% 감소했고 유럽과 북미 일부 지역에서도 소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페트리 탈라스 유엔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팬데믹은 오염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며 관측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통합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의 거리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프간 여성들이 교육과 취업 기회, 자유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는데요. 여성들은 내각에 여성을 포함해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탈레반은 과거와 다르게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여성이 취업할 때 제한이 많고 새 정부 내각에도 여성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 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0일과 1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